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이 들어서의 인생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차가 달리듯이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여유롭게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비틀거리며 사고 직전의 불안 속에서 달려갑니다. 특히 예순 이후의 삶은 그 격차가 두드러집니다. 퇴직을 하고 자녀가 독립하고 이제는 내 인생을 온전히 살아야 할 시간인데 왜 어떤 이는 매일 활기차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이는 불안과 후회 속에 힘겹게 하루를 버텨내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노후를 망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냥 딱딱한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만났던 사례들을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혹시 여러분 마음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고 실행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박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평생을 근무했고 은퇴를 앞두고 누구보다도 든든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오랜만에 부부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도 모임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퇴직금으로 상가 하나를 분양받았는데 생각처럼 임대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막히자 생활비가 급격히 줄었고 작은 지출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은 마음의 여유를 앗아가고 결국 친구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후회했습니다. 그때 안전한 자산을 지켰다면 지금은 여유로웠을 텐데 하고 말이죠. 두 번째 사례는 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남은 그녀는 자녀와 멀리 떨어져 지냈습니다. 은퇴 전에는 꽤 넉넉한 생활을 했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힘들었던 건 돈보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평생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기에 노후에 친구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증 증세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에는 병원 신세를 자주 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을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이 선생님은 은퇴와 동시에 지방으로 내려가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평생의 로망이었고 흙을 밟으며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을 꿈꿨습니다. 처음 몇 달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에 눈을 뜨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지인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벽이 높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고 작은 집 수리를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병원까지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자 불안이 커졌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집을 팔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꿈꾸던 전원 생활은 오히려 불안과 고립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노후의 실패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만의 문제도 아니며 관계만의 문제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노후에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현금 흐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써버리거나 무리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생활비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추가로 임대 수익이나 이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제도나 노후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사회적 관계망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
동호회 등에서 꾸준히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고 평소의 작은 만남과 대화 속에서 쌓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관계의 단절이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는 주거와 건강의 균형입니다. 전원주택 로망을 꿈꾸는 분들도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병원과 편의시설에 가까운 곳이 훨씬 유리합니다. 작은 아파트라도 관리가 쉽고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이 노후 주거에 최적지일 수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 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관리로 병원과 가까운 삶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것처럼 노후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균형입니다. 돈, 관계, 건강, 주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이 끔찍한 노후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를 하고 나니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젊을 때는 매일같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막상 쉼표가 찾아오니 기쁨보다는 불안이 밀려왔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60 이후의 삶은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감사와 여유를 누리지만 또 다른 사람은 끊임없이 후회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끔찍한 노후를 피하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시선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먼저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직후 누구보다 든든한 퇴직금을 받아 여유를 누렸던 박 선생님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한 탓에 몇 년 지나지 않아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상가 투자에 넣었지만 공실이 길어지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결국 작은 지출에도 불안해하며 가족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은퇴 직후 잘 나가는 듯 보였던 삶이지만 준비가 탄탄하지 못했기에 단기간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자녀와 멀리 떨어져 혼자 지내던 김 여사님은 돈은 있었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과 일에만 매달렸던 탓에 친구를 만들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 되었고 우울증과 건강 악화를 겪으며 결국 병원 생활이 잦아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돈은 조금 없어도 괜찮지만 같이 웃고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힘들다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전원 생활을 꿈꾸며 지방으로 이주했던 이 선생님의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고 집 관리나 수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큰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건강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이미 선택한 삶을 쉽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로망으로만 그렸던 전원 생활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이처럼 노후의 삶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건강만으로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관계와 주거 환경 모든 것이 균형을 이뤄야만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끔찍한 노후를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돈, 관계, 건강, 주거 어느 하나만 치중하지 않고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투자하거나 쓰지 말고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매달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는 연금형 상품이나 소규모 임대 수익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성과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은퇴 이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복지관, 평생교육원, 동호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꾸준히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관계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만남이 내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주거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쉬운 집과 병원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넓고 멋진 집보다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노후에는 훨씬 더 큰 자산입니다. 전원주택 로망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병원, 교통, 편의시설에 가까운 아파트가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생활습관 관리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은퇴 후 삶은 젊을 때와는 다른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이 속도를 인정하고 나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취미나 봉사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목적을 되살려주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하루를 채우는 작은 습관이 쌓여 노후 전체의 질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는 기술의 활용입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라 하더라도 지금은 꼭 배워야 합니다. 온라인 금융병원 예약 교통정보 등 생활 전반이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작은 불편을 줄이고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국가 제도와 지원의 활용입니다. 정부는 노후를 대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보조 등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지 못하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신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국 끔찍한 노후를 피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균형입니다. 돈과 관계, 건강과 주거, 마음가짐과 기술, 국가제도, 이 모든 것을 조금씩 챙겨 나가는 것이지요. 어떤 특정한 한 방의 해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균형을 맞출 때 인생 후반은 가장 안정되고 풍요롭게 완성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본인의 삶을 돌아보니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돈은 있는데, 친구가 없다거나 건강은 좋은데, 생활비가 부족하다거나 집은 넓은데 불편이 많지는 않으신가요? 균형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균형의 원칙을 삶 속에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내일을 바꾸고 결국은 끔찍한 노후가 아닌 안정된 노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라이프에 꼭 필요한 정보와 전략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